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tart English Now 혹은 20대 영어 시작하기 이영시의 썸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썸머님은 몇 년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공부하고 나서 영어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제가 영어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데 몇 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아마 저희 이영씨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2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은 그쵸? 아니면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도대체 몇 년을 공부해야지 나는 비로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을 남기고 제 영어 공부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제가 늘었는지, 그리고 몇 년 후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영어 실력이 뭐 3년은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 5년 후에는 어떤 정도가 되었었는지,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셀프 이발리에이션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랑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조금 걸릴 수도 있죠.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하지만 저는 저의 영어 공부의 그 히스토리가 여러분들께 영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레퍼런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이렇게 나의 영어 공부 히스토리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저의 영어 실력의 향상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완전 1점, 제가 표시했을 때 1점으로 표시했거든요. 슉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저는 충격의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C를 맞은 거예요. C-였나 C였나 어쨌든 C였어요. 수능을 봤을 때 수능 영어 점수가 좋았고, 그리고 저는 영문과였고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웬걸 대학교에 가보니까 조기 유학을 한 친구들 혹은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저는 막 그런 동네에서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냥 보통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수능 영어는 했죠. 근데 말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는데 점수가 C가 나와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이건 좀 아니다. 영문학과고 결국에 세상이 또 글로벌화해지고 그러면은 영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그때부터 다짐을 한 적. 그것이 다 딱 10년 전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때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8개월 정도를 그렇게 학원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그냥 영어의 기초를 다진 것 같아요. 스피킹의 기초를. Do you want milk? Do you want coffee?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패턴 영어로 한 8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없으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인가 30분은 듣기를 하고, 그리고 1시간은 스피킹을 하는 거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1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 패턴 영어로 기초를 잡는데 8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잡은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이렇게 패턴으로 좀 하다 보니까 한 문장? 막 힘겹게 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해외를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또 젊었을 때 아니면 언제 나가리 하고 2006년 여름방학 때 유럽 여행 2달을 갔어요. 근데 요즘에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워크 캠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20대 젊으신 분들은 워크 캠프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전 진짜 평생에 너무 잊지 못할 캠프였거든요. 3주 동안 프랑스의 되게 작은 시골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volunteer,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캠프를 했어요. 24시간 얘네들이랑 같이 붙어있고 잠자는 시간 빼고 얘네랑 같이 붙어있고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난 진짜 영어를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간다는 나의 생각도 영어로 말을 할 수 없구나
라고 또 충격을 받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 3주 동안의 충격을 받고 이제 나머지 한 달 좀 넘게를 제가 혼자 유럽 5개국을 여행을 했거든요. 그때 혼자 여행을 하니까 혼자 이런 모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식사도 혼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호텔을 안 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첫 호텔부터 내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도시 가기 전에 전화 예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영어가 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입이 트인 거예요. 짧은 영어를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호텔에 전화할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짧게 짧게. 영어를 하기 시작했고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때 패턴 영어를 하면서 배웠던 그것이 도움이 돼서 입이 트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2006년 수업 들었을 때 그 시점엔 한 1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패턴 영어 하고 유럽 여행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에는 2, 3점으로 오른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이. 1에서 2에서 3 정도로? 많아봤자 3 정도로 오른 거예요. 그리고 막 유럽 여행 하면서 또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저는 어떤 여자분이 1년 동안 혼자 세계 일주 하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되게 부러웠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특히나 혼자 여행을 하면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난 혼자니까 또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또 한번 말 붙여보고, 저 사람한테도 말 붙여보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가 늘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유럽 여행을 혼자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서 약간 유럽 여행을 하면서 20년 동안 20만 1년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겪지 못했던 그 자유를 만끽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외국 나가야겠다. 외국 나가서 어학연수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유럽 여행 2달 공부한 거론 영어가 이 정도밖에 안 듣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돈을 벌었어요. 어학연수를 가려고. 돈을 열심히 벌고 하면서 어, 남들은 1년 정도 가잖아요. 어학연수를.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물론 부모님께서 보태주셨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부담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1년을 휴학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1년을 어학연수를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바싹 공부하고 진짜 기초, 막 문법까지 다 잡고 영어 공부하면서 그리고 돈을 벌자. 그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6개월 동안. 어학연수 가기 전에 열심히 토익 공부를 봐왔어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돼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걸 안 하고 가면은, 그러니까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초를 쌓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유럽 나가서 영어를 해보니까 확실히 문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빨리 올리려면 문법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 열심히 하고 토익 공부 열심히 해서 토익을 봤더니 제가 처음에 토익 봤을 때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봤을 때 500점대 초반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2개월인가 3개월 열심히 공부하고 보니까 700점대 초반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학연수 간 거죠. 어학연수를 가서 저는 6개월 있었잖아요. 3개월은 먼저 여기 유학원 같은 데를 통해서 어, 등록한 ESL 학원에 갔는데 테스트를 봤는데 꽤 높게 나온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이나 가시는 분들 어느 정도 기본을 하고 가면은 레벨 테스트를 하고 레벨이 좀 높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intermediate, 그러니까 중급에서 또 약간 높은 데에 나온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죠. 그렇게 갔더니 나의 클래스메이트들은 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이 왜 아무리 어학연수 가도 학원에서 영어를 해도 다 못하고 영어를 막상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어학연수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가시면요. 거기서 레벨이 높게 나와요. 삽질을 좀 덜하게 돼요. 어학연수 가서. 진짜. 그리고 거기 나가서 한국 사람 아닌 친구들 만나기도 더 쉬워요. 아예 영어가 너무 안 되면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하고 가시면은 친구 사귀기도 좀 더 사실 쉬워요. 그래서 무작정 어학연수 가지 마시고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기본 다질 수 있고 문법 공부 충분히 해 가실 수 있고 패턴 영어 이런 걸로 제가 패턴 영어 맨날 올리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하시면 돼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는 어학연수 6개월 하면서. 남들은
기본 안 잡고 오신 분들은 돈 들이면서 캐나다나 미국에서 기본 잡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잡아도 충분한 건데 6개월 동안 있을 동안 처음 3개월은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영어를 하지 않더라 학원에서.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연장을 하지 않고 1대1 혹은 1대4 수업만 해주는 영어, 그러니까 스피킹만 해주는 그런 수업이 있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또 잘 만났어요. 선생님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도 나는 그분이랑 친구의 그레이엄이라는 선생님인데 지금은 친구죠.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들었고 그렇게 오전 동안 그렇게 수업을 받았고 오후에는 제가 왜 영어가 이제 중간 정도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턴십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무료 인턴십, 무급 인턴십. 그 인턴십이 또 어떤 거였냐면 약간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는데 밴쿠버에 워낙 유학생들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주는 그런 커뮤니티 액티비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그 액티비티에 오게 하는 거예요. 막 댄스 클래스도 있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거를 막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났어요. 밴쿠버 한국 신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면 내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진짜 많이 쓰게 되고 그 어학연수생 혹은 유학생 혹은 거기에 있는 이민자분, 현지인들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가 된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래서 나머지 3개월은 그렇게 보냈어요. 인턴십을 하고 오전에는 1대1 혹은 1대4로 과외를 받으면서 그때 엄청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포인트는 한국에서 할 만큼 하고 가자. 그래야지 어학연수 갔을 때 여러분이 친구를 더 만나기 쉽고 좀 어드밴스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토익 시험을 바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910인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전에 갈 때 730인가 아니면 710인가 이 정도였거든요. 토익 공부를 따로 한 게 아니고 스피킹 연습만 했어요. 스피킹만. 그랬는데 오고 나니까 200점 정도가 올라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대학 생활을 보냈죠. 대학 생활 할 때는 이 캐나다에서 습득한 영어 실력이 꺼지지 않도록 하락하지 않도록 가진 노력을 다했답니다. 그때 영어 카페 제가 다녔던 영어 카페는 그 컬처 컴플렉스라고 컬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촌 지점을 다니면서 엄청 하루에 3시간씩인가? 일주일에 3번 갔는데 하루 3시간씩 있으면서 영어를 그렇게 계속했고 안 가는 날은 집에서 이제 스카이프를 통해서 또 그 어떤 유학 갔다 온 사람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하루에 30분씩 정도 그냥 계속 영어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어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죠.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국제협력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또 는 거예요. 그때 늘었어요. 그때 좀 고급진 영어들, 비즈니스 영어를 많이 배운 거죠. 그때 다 배운 거예요, 비즈니스 영어들은.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회사에 제가 토익 점수를 냈어야 됐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토익 시험을 봤는데 그때 나온 점수가 970점 정도가 나왔어요. 또 아무 토익 공부 안 했는데 또 보니까 60점 정도가 올라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공부 안 했는데 그냥 영어 책 엄청 많이 읽고 일 때문에 영어를 많이 했더니 그렇게 올라 있었어요.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 굳이 지금 토익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언젠가 토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익 공부 기본 잡는 거, 그래머 공부하는 거는 하시는 게 저는 추천. 근데 나머지는 그냥 영어 읽고 영어 드라마 보고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영어 공부를 하면은 토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거입니다. 환경이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약간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어요. 제가 인하대를 나왔거든요. 원래는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죠. 모두들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제 생각에 진짜 그랬고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학을 지원하는 그 썩은 시스템 때문에 3군데밖에 지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춰서 쓴 곳인 인하대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하대학교 되게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고 또 그 회사의 국제협력팀에서 일하다 보니까 국제협력팀 진짜 석사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회사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유학을 가야겠다. 그리고 마침 또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엄청 생겼거든요. 그런 거죠. 외국을 나왔다 오니까 아,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 시켜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너무 그런 게 속상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교육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토플을 보고 GRE를 보고 엄청 미친 듯이 진짜 그렇게 해서 2012년에 유학을 콜롬비아 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교육개발을 석사로 가게 되었어요.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도 사라졌고 그리고 가보니 미국 대학교는 진짜 이렇게 공부벌레들만 있는 게 아니고 공부는 조금 떨어져도 다른 걸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엄청 잘하고 다른 거는 뭐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죠. 진짜 많은 뉴욕에 있는 동안 큰 자아 성찰을 하다 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이런 거 진짜 많이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뉴욕에서 1년 반 정도를 대학원 수업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직업을 좀 일찍 구해서 뉴욕에서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영어를 많이 또 늘고 그렇게 2015년까지 뉴욕에 있었던 거죠. 뉴욕에 있을 때 또 학구적인 영어와 고급적인 영어들이 조금 올랐고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게 여러분 초반에 영어 공부할 때는 실력이 이렇게 진짜 급상승해요.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거의 백지 상태잖아요. 이런 백지에 나의 영어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그 느는 속도가 그렇게 늘지가 않아요. 좀 답답해요. 막 되게 막 시련이 찾아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뉴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가 2006년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막 1년에 막 3단계씩 올랐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제 중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3단계가 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하면 0.5단계, 1단계 이렇게 올라 있고 그래요. 뉴욕에서도 제가 있으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막 3단계, 4단계 오른 게 아니고 한 1단계 정도 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1단계 레벨이 엄청 높은 거죠. 거기서는. 이제 엄청 열심히 해야지 1단계가 오르는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막 학구적인 단어도 써야 되고 페이퍼도 막 10장씩 40장씩 영어로 써야 되고 그랬거든요. 뉴욕 대학원 다니면서 그쵸. 힘들었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게 10년이 지난 거죠. 랩업을 하자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영어의 레벨은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어를 저는 이제 아직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쵸? 영어를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 아직도 계속 나오니까 찾아보고, 또 요즘에는 제가 이제 퍼블릭 스피킹을 할 때 영어를 클리어하고 진짜 컨빈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이 단계까지 오는데 덜 걸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중간에 정체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쭉 하신다면 훨씬 빨리 영어가 늘으실 것 같고요. 진짜 얼마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느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조금 마음이 놓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해봤습니다.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죠. 확실히 랭귀지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 늘기가 진짜 쉽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특히나 지금 기초이신 분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 잡고 문법 공부하고 그리고 패턴 영어로 공부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늘 수 있거든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지금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해외에 유학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해외 취업을 하고 싶거나 어쨌든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언젠가 기회가 올 거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기초 다졌던 그것이 꽃을 확 피우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지금 계시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라이크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노하우를 쌓아온 거를 좀
깊게 여러분한테 딱 맞게 그 노하우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학습법에 대한 코칭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1대1로. 그래서 제 홈페이지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 영어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과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 홈페이지 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